성숙한 사랑의 조건 친밀함과 자유를 동시에 유지하는 방법. 사랑을 하면 우리는 보통 이런 장면을 기대합니다. 서로에게 솔직하고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각자의 삶도 잘 유지하면서 동시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런데 현실의 사랑은 어떨까요? 가까워질수록 더 답답해지고 서로 좋아하지만 자꾸 숨막히고 자유를 지키면 정이 식는 것 같고 친밀함을 지키면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왜 나는 사랑을 하면 자유를 잃는 느낌이 날까요? 왜 서로 너무 사랑하는데도 점점 지치는 걸까요? 정말 성숙한 사랑이라는 게 가능하긴 한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심리학적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답을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성숙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다. 친밀함과 자유는 함께 갈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1. 성숙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한 문장으로 정의해보면 먼저 이렇게 정의해볼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랑이란 두 사람이 서로에게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각자의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연결 친밀함, 중심 자유 개별성. 미성숙한 사랑은 보통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강조합니다. 서로 붙어 있어야 사랑이지. 친밀함 과잉 자유 박탈. 서로 간섭 안 하는 게 사랑이지. 자유 과잉 정서적 단절. 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함께이지만 나는 여전히 나이고 당신도 여전히 당신이다. 그래서 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 전부가 아니어도 내 삶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나로 살 수 있을 때 당신을 더 오래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도착하고 싶은 지점입니다. 왜 대부분의 관계는 친밀함 vs 자유 사이에서 흔들릴까?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면 두 가지 극단 중 하나로 흘러갑니다. 서로 완전히 섞여버리는 사랑. 이런 관계는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연락하고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서로의 감정, 일정, 에너지까지 다 엮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가 된 것 같아. 이 정도로 서로에게 푹 빠지는 사랑은 흔치 않아.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렇게 변합니다. 요즘은 나만의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불안해요. 거의 인생 전체가 이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 사랑은 친밀해 보이지만 실은 경계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둘 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서로 너무 멀리 서 있는 사랑.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유가 중요하잖아. 서로 간섭 안 하는 게 좋지. 각자 삶을 사는 게 우선이지. 처음엔 가볍고 편안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연인인가 그냥 친구인가? 감정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는 게 불편해요. 서로 힘들 때 기대는 게 어색해요. 이 사랑은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은 정서적 거리가 너무 먼 상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둘이 엉켜서 숨막히는 사랑도 아니고 서로 각자 돌아서 있는 차가운 사랑도 아닙니다. 성숙한 사랑은 너와 나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가진 상태에서 서로를 깊이 바라보고 선택하는 사랑입니다. 3. 성숙한 사랑의 핵심 조건 1. 서로의 중심이 제자리에 있을 것. 성숙한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은 각자가 자기 삶의 중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 내가 책임지고 싶은 삶의 방향, 나라는 사람을 지탱하는 일상과 루틴, 관계 밖에서도 유지되는 나의 정체성, 이 모든 것들의 합입니다. 미성숙한 사랑에서는 이 중심이 자주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생각, 취향, 생활 패턴이 다 바뀌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따라가는 쪽으로 삶이 흘러가요. 물론 사랑을 하면 어느 정도 변화는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의 결과가 나는 점점 더 나를 잃어가고 있다 라는 감각으로 느껴질 때입니다. 성숙한 사랑을 위한 첫 번째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나는 더 나답게 변하고 있는가? 만약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숙한 사랑의 첫 단계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성숙한 사랑의 핵심 조건 2. 말할 수 있는 관계. 성숙한 사랑은 갈등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말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서운함을 말할 수 있고, 불안을 말할 수 있고, 요구를 말할 수 있고, 거절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성숙한 사랑에서는 이런 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괜히 말했다가 분위기 망칠까봐요. 저 말 꺼내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 같아요.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편해요. 그런데 참고 넘어간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나중에 더 큰 형태로 튀어나옵니다. 폭발, 냉전, 갑작스러운 단절, 혹은 나도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지 모르겠다는 상태로. 성숙한 사랑의 중요한 기준은 이겁니다. 이 사람과는 솔직한 이야기를 해도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는가? 이 느낌이 생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나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 상대의 방식을 공격하지 않는 표현 방식. 그래서 성숙한 관계에서는 다투더라도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당신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원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맞춰갈 수 있을까요? 이런 문장을 주고받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감정 소모전이 아니라 대화로 만들 수 있습니다. 5. 성숙한 사랑의 핵심 조건 3. 경계와 연결의 균형. 앞선 영상에서 우리는 경계선에 대해 깊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계는 관계를 끊는 선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구분선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경계와 연결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것, 나의 감정은 나의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공감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 가능할 때 두 사람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상대의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상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돕되 서로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경계가 흐려진 사랑은 서로가 서로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 쉽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서로를 지지하지만 서로의 감정과 삶은 결국 각자가 책임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랑입니다. 6. 성숙한 사랑의 핵심 조건 4. 서로의 자유를 지지할 것. 우리가 사랑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 없이도 괜찮아 보이는 순간, 감정적 의존이 높은 경우 상대의 자유는 곧 나의 불안으로 느껴집니다. 혼자 여행을 가겠다고 하면 불안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 섭섭하고 나 말고 다른 영역에 몰입하면 나는 뒤로 밀린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랑에서 자유란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당신이 당신답게 살 수 있을수록 우리가 만나는 시간도 더 깊어진다. 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모습이 좋아요. 당신이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낼 줄 아는 게 오히려 더 안심이 돼요. 그리고 이 말의 핵심에는 이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도 당신 인생의 주인이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서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응원하는 것에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7. 성숙한 사랑의 핵심 조건 5. 함께 성장하는 방향성. 마지막 조건은 방향성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성장을 돕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를 두려움이 아니라 함께 조정해 나갈 과제로 보고 서로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게 돕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랑에서는 이런 대화가 자주 오갑니다. 우리가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이루고 싶은 것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고치고 싶은 습관 있나요? 이 관계에서는 실수나 부족함이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 위한 재료가 됩니다. 8. 그럼 성숙한 사랑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실천 가이드.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 설정을 바꾸는 순간부터 관계의 질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은 4가지 실천 포인트만 짚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랑을 원했는지부터 다시 정의하기. 먼저 종이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사랑하면 꼭 이래야 한다고 믿고 있었던 것들. 예를 들어 사랑하면 매일 연락해야 한다. 사랑하면 나보다 상대를 우선해야 한다. 사랑하면 다 이해해야 한다. 사랑하면 헤어질 생각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믿음들이 실은 나를 짓눌러 온 규칙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나는 이제는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은가? 서로에게 솔직한 사랑. 내 삶도 함께 성장하는 사랑.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는 사랑. 나를 잃지 않는 사랑.
이 정의가 바뀌는 순간 선택과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할 수 있는 연습부터 시작하기. 성숙한 사랑은 표현하지 않고는 도착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걸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부탁부터, 작은 서운함부터, 사소한 취향부터 말해보는 겁니다. 나는 이런 게 좋아요. 이렇게 해주면 고마워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불편했어요. 이 말을 해도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경험이 쌓일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이렇게 배웁니다. 아, 말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옆에서는 내가 나로 있어도 되는구나. 이 감각이 쌓일수록 사랑은 깊어집니다. 나만의 시간 공간을 적극적으로 지키기. 성숙한 사랑의 핵심 중 하나는 연인 밖에 나를 잘 돌보는 것입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 친구, 가족관계, 나만의 취미, 나의 성장과 관련된 활동, 공부, 일, 목표. 이 영역이 풍부할수록 연인에게 쏠리는 의존은 줄어들고 관계는 훨씬 건강한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연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꽤 건강한 편입니다. 당신이 당신 삶 잘 살고 있는 모습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답할 수 있다면 두 분은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나도 당신이 당신답게 사는 모습을 계속 보고 싶어요. 함께 조정해가는 관계라는 감각 만들기. 성숙한 사랑은 완벽한 사람 둘이 만나는 게 아닙니다. 불완전한 두 사람이 조금씩 조정하는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가 자주 등장할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싸울 때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엔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둘 다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멈추자고 신호를 정해볼까요? 서로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중간 지점을 같이 찾아볼까요? 이 말들이 오갈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성숙한 사랑을 향해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마무리. 성숙한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늘은 성숙한 사랑의 조건, 친밀함과 자유를 동시에 유지하는 방법 이라는 주제로 성숙한 사랑의 구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처음부터 완성된 상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알아가는 과정,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 경계를 세우는 연습, 불안을 다루는 연습, 솔직하게 말하는 연습. 이 모든 과정을 함께 지나가는 동안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불안하다고 해서, 아직 미성숙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날이 있다고 해서 나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랑의 성숙도는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태도의 방향에서 결정됩니다. 내가 나를 잃지 않으면서 상대도 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조정하고 성장시키는 사랑. 그 방향을 알고 한 걸음씩 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성숙한 사랑을 향한 여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흐름을 이어서 상처 주지 않고 멀어지게 성숙하게 이별하는 법, 그리고 나를 지키는 작별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관계가 끝날 때 우리는 왜 서로를 부수면서 끝내게 될까? 꼭 싸우고 상처 주고 무너져야만 관계가 끝나는 걸까? 성숙한 이별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정리하는 과정일까? 이별 후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다시 나의 삶으로 돌아오는 실제적인 방법들. 지금까지의 시리즈가 관계의 시작과 진행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다음 편은 끝을 다루는 심리학이 될 겁니다.